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 갑신정변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열강이 어떻게 대립했느냐를 살펴볼 거고요. 그 와중에 열강들이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걸 벗어나려고 힘을 기르려고 노력했었다라는 거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한반도를 둘러싼 서양 열강의 대립입니다. 갑신정변 이후 고종과 명성황후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 외교 간섭 이런 것들이 너무 심화가 되니까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돼요.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러시아 남하 세력이 거의 연해주 지방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국경을 맞대면서 조선과 이제 연락이 되니까 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고 청나라 몰래 조러 밀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청나라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청나라가 고종과 명성황후를 그대로 두면 청나라의 힘이 간섭이 더 약화될 것을 우려해 흥선대원군을 다시 환국시켜요. 고종과 명성황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잡아갔던 흥선대원군, 이모군란 이후에 잡아갔던 흥선대원군을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견제하게 되고요. 청나라의 간섭은 조러밀약 실패 이후에 점점 더 심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세력을 자꾸 남하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영국이 이것을 견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에서부터 러시아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유럽에서도 부딪히고 중앙아시아에서도 부딪히고 또 동아시아까지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와서 세력을 펼치려고 하면 그걸 족족이 밀어냈었던 세력이 누구냐? 바로 영국이었어요. 조선에서도 이 러시아가 세력을 밑으로 펼쳐서 내려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이 1885년에 우리나라 서민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해버려요.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의 세력이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물러서지 않겠다. 조선 정부는 이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왜?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 그런데 영국이 딱 군함을 이끌고 와서 거문도를 점령하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나가지 않고 결국 버티다가 청나라가 중재를 해서 러시아가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영국 군함도 돌아간 사건. 그게 바로 거문도 사건입니다. 2년 동안 불법적으로 우리 땅을 점령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거문도 사건이까지 있고 나자 우리나라 안에서는 좀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다른 열강에 휘둘리지 말고 중립을 한번 지켜봅시다 라는 내용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해요. 먼저 독일의 부영사, 독일 공사의 부영사로 왔었던 부들러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조선 중립파론을 펼치는데요. 조선 중립파론은 우리나라 예를 들면 스위스같이 중립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리상 스위스처럼 딱 가운데 있고 힘센 나라들 가운데서 이걸 잘 조정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다. 스위스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위스는 강력한 군대를 또 갖고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 어쨌건 부들러가 중립파론을 주장했었다라는 거. 이 중립파론도 심심찮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육일준,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육일준이 열강이 보장하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보장하는 가운데 중립을 할 수 있게 중립론을 하자라는 주장을 펼치게 돼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열강이 우리나라의 중립을 보장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되지 않는 얘기였고요. 세 번째로 김옥균은 이대로 뒀다가는, 그러니까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일본에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김옥균이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청나라로 도망가 있어요. 이 청나라로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이용장을 만납니다. 왜냐면 이용장의 아들이랑 김옥균이 좀 친했대요. 그래서 이용장 아들을 만났었고 이용장에게 이제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반도를 이대로 두면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이속을 위해서 결국은 전쟁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 조선 중립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만 이용장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 뭐 어찌 됐건 간에 각각의 중립파론의 주장이 다르지만 우리나라를 중립하겠다는 주장은 다르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요.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개화를 하려고 했었다 그랬죠. 조선 정부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 첫 번째 살펴보면요. 방문국을 만듭니다. 방문국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신문 출판사예요. 그래서 신문을 펼치는데 자, 역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뭘까요? 바로 최초라는 글자예요. 최초, 처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신문이 나옵니다. 근대식 신문이요. 그 신문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방문국에서 출판한 신문 한성순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성순보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찬되고요. 1883년에 먼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게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좀 줄이죠. 주마다 한 번씩 나오게 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한성주보라고 이름을 바꿔요. 1886년에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성순보가 최초의 근대식 신문이다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근대식 학교를 얘기하죠. 학교.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가장 빨리 개항했었던 곳이 부산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딘지 알아요? 원산이에요. 이 원산에서 워낙 일본 사람들이 빨리 들어와서 피해를 보다 보니까 원산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힘을 키우기 위해선 교육이 중요하니 근대식 학교를 만들어 보자 해서 민간에서 돈을 모아 사립학교를 만듭니다. 그 사립학교 이름 최초의 민간 사립학교 원산학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883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만들어요. 정부에서는요. 동문학과 유경공원을 만드는데요. 동문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교육기관이라 이게 학교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외국어 뭐 학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만들었으니까 또 학원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어쨌건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동문학이 있고요. 최초의 공립학교, 근대식 국립학교는 바로 유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학사와 유경공원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만들었다, 이건 민간에서 만들었다라는 거 1886년에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근대식 병원이죠. 선교사였던 알렌의 건의로 이제 근대식 병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처음 이름은 광해원이라고 해서 1885년에 만들어졌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재중원으로 개칭이 된다라는 거,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보국인데요. 전보국이 뭐냐? 전보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국전기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를 담당하는 공사.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만들어졌냐?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심화하면서 차관을 빌려가게 합니다. 우리나라에게 돈을 빌려가게 해서 뭘 만드냐면 인천과 서울,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전신줄을 설치하게 만듭니다. 자, 자기네가 돈 빌려주고 자기네가 관리하기 편하게 전신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좀 더 수월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전신 설치 후에 전신을 만드니 관리가 필요한 관리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하라고 하지? 요게 전보국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보국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인천과 서울과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관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전신줄가 설치된 다음에 기관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개화정책 추진을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지만 한계를 살펴보면 자, 1, 2, 3, 4 전체적인 한계예요. 한계는 청내 간섭이 더 심화됐다라는 거. 청나라의 간섭, 내정 간섭이나 뭐 외교 간섭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심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인 개화를 실행하지 못했다는 거, 제대로 실행 못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청나라 간섭 심화되고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들어오면서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한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